반갑습니다. 테크잉 주주 여러분들. 테크잉을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기관은 숏을 치고 외국인은 롱을 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던질 때부터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시작됐을 때부터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밸류에이션 고평가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국내 증시, 국내 반도체 업종들 다 빠졌었죠. 외국인이 엔비디아도 던질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장에서 사들였던 종목이 바로 테크잉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샀을까요? 외국인은 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을 때,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외국인은 샀을까요? 그 이유와 전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테크잉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일자가 7월 17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앞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SML의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죠.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지수 자체가 눌림목이 나왔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먼저 1차로 발표되었었고 ASML 실적이 발표되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죠. AI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불신감을 표하면서 눌림목이 나왔었고 그 당시만 해도 AI 시장 전망이 반신반의였죠. 너무 비싸다, 절반. 아직 멀었다, 절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한 5거래일 정도 눌림목 나왔다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ASML의 실적이 이 날짜에 발표되고 나서 하락을 크게 이어나갔죠. 테크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이유로 하락세가 시작됐던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 인식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은 경기 민감주로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이 당시에 제가 촬영했을 때 적정 주가까지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테크잉의 적정 주가 라인이 이 정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안에까지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상 다소 시세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테크잉의 이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ASML 때문에 실적 실망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도 외국인이 받았었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표시되면서도 외국인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관이 많이 받아냈었고요. 기관이 이렇게 차익 실현을 여기서 다 해버렸습니다. 이때 차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내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쌍바닥이죠.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쌍바닥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반등을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살짝 나온다면은 그 반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볼벤의 중간선 22일선인데 한 달 평균선입니다. 한 달 평균선이면 8월 초부터죠. 8월 초부터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어떤 이평선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뚫어준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던 부분은 다 돌파해서 상승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이 가격을 뚫고 가는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이평선, 이 중심선 이평선에는 112일선도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평균선 이건희와 반년 평균선이기도 합니다. 반년 평균선이 같은 성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는다면 강하게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간다면은 채널을 맞고 내려가는 거라서 이 쌍바닥이 지지될지 미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간다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 라인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시다시피 7월 17일부터 보시면은 외국인이 거의 3만 단위로 2만 단위, 3만 단위로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매도는 보시면은 천 단위가 많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볼 텐데 천 단위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지금 순매수량이 외국인이 월등하게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7일 앞뒤로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매입을 했었죠. 이 매입한 거를 지금 다 팔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관이 지금 팔고 있는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고평가죠.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지금 엔비디아 발로 계속해서 조금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5달러였나요? 115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마감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PER이 거의 130배 정도 됩니다. PB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PBR이 50배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고평가 문제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방 압력으로 계속해서 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격 조정이 얼마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가격까지, 그러니까 한 100달러 라운드 피거까지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가격 조정이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엔비디아가 올라간 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으면서도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은 그 영향이 더 크게 국정에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외국인이 이렇게 테크윙을 순매수해주면서 그나마 가격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미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은 고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국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HBM 이슈를 타서 상승했던 것들, 엔비디아가 상승한 만큼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가격 하락이 되는 이상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PER적인 면에서나 뭐 PBR적인 면에서나 다른 투자 지표로 보더라도 사실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가격이 매겨진 거거든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 업황 때문에 엔비디아를 더불어서 통틀어서 반도체 업종들 대부분 통틀어서 실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반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감 이상으로 과도하게 낙폭과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관이 팔고 있는 이유, 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겠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 아무래도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인데다가 일단은 최근에 D램 가격이 8월 달에 꺾였습니다. 피크아웃 되면서 D램 가격이 꺾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역전되었다고 하죠. 이 낮은 상황에서 다시금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로스해서 올라갔을 때 그 이후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 경제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고 나서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아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죠. 그런 다음 리만 브러더스 사건 이후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를 상승 돌파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몇 년 뒤에 이렇게 경기 침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기간도 길 뿐더러 고를 깊게 파고 있죠. 이러면은 경기 침체가 더 길고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처럼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면서 기간도 길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장단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비교해 보면요. 국채 금리 10년물이 지금 3.911 정도 되죠. 그리고 2년물이 3.925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2년물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가지고 2년물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갭이 좁아지면서 10년물이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러고 나서 몇 주 뒤나 1년 반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이죠. 이 AI 산업이 9개월 선반영된 것처럼 경기 침체도 9개월 선반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관이 지금 경기 민감주로서 반도체를 차익 실현 다 해버리고 셀아웃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기관이 반도체를 다 팔아제끼고 어디로 갔느냐, 뭐 액티브 자금, 패시브 자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금들이 거의 다 2차 전지랑 바이오로 향하고 있죠. 2차 전지에 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단 말이죠. 낙폭과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굉장히 긴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점이라고 인식할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거니와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는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자금을 몰아붙이고 있으면서 LG 엔솔 같은 경우 오늘 대장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연이어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한 바이오 시밀러 이런 이슈를 가지고 신선한 재료를 통해서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뭐 비만약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신선하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도 재확산 가능성이 있고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바이오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통해서 기관이 바이오와 2차 전지에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와 반대로 외국인은 지금까지 반도체를 거의 다 팔기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HBM 찐수혜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미장에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 만큼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AI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상 24년 동안 이 상승한 상승량이 있죠. 그 상승량이 100%라고 한다면은 그 100%에서 거의 60% 위의 부분에서 지금 가격 조정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0,000원부터 63,000원까지 올랐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간단하게 40,000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죠. 그런 만큼 상승분의 60% 이상에서 가격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차트를 기술적으로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승분의 60% 이상에서 가격 조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의 평단가를 유지 잘 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이 지금 이 시세를 유지시키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의미한 포인트에서 유의미하게 시세를 잘 지켜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는 이 시세를 깨트릴 경우 상승분의 50% 밑으로 가격을 깨트릴 경우 그렇다면은 이 주 세력이 되는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팔아제끼는 세 번째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 재료 소멸 때문에 신선한 바이오로 갔고 비교적 가격 조정이 많이 길게 이루어졌던 2차 전지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AI 산업이 거의 미국의 GDP를 상승 견인시키고 있는 산업입니다. AI 관련된 산업,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력, 가전,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AI 빅테크랑 관련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포함시킨다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빅테크들이 지금 GDP를 상승 견인시키고 있는데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미국 본토에다가 끌어오려고 보조금까지 수십억 달러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정부 지출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은 GDP 상승 견인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이나 투자를 하는데도 GDP가 3%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AI 관련 산업 그 외의 산업들은 다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보시다시피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를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만원대부터 6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상승분의 60% 이상에서 가격 유지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깨트리고 내려갈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깨트리고 내려가지 않고 이 부분에서 지금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 밴드의 상단부 거의 56,000원대로 보이는데 이 밴드의 상단부까지는 재진입 시도를 해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간에 앞번 영상들에서 테크잉 영상들에서 제가 컨센을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구해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컨센을 구해드린 영상은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가지고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